대한민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또 한 번 세계의 시장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최근 미국에게 박살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가 공손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었는데 또 한 번 미국에게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는 크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로 대표되는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 아이폰 진영으로 분류가 되죠. 아이폰은 특히 젊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과 마크 특유의 감성이라든지 촬영되는 이미지 사진이 조금 더 개인의 취향에 맞다든지 사용하는 아이패드나 맥 PC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아이폰 특유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 터치감 등의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캐치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 즉각적이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90Hz 이상의 주사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최신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정말 혁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술의 빠른 진보를 몸소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술 발전이 정체되었다는 인식이 강하죠. 혁신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고주사율 제품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율이라는 것은 헤르츠 단위를 사용하는 즉 진동수의 개념입니다. 1초 안에 화면이 몇 번 움직이느냐, 화면이 이미지를 단위 시간당 새로 고치는 횟수를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출시되었던 기성 스마트폰은 60Hz에 불과한 주사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사율을 90Hz, 120Hz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단위 시간당 받아오는 이미지의 커버리지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할 때 체험해 볼 법한 부드러운 화면 전환, 터치감 등을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높은 주사율은 사용자가 단순한 인터넷 웹서핑 등을 할 때에도 느낄 수가 있지만 고사양 게임을 한다든지 고화질 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 보다 체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모토로라가 출시했던 레이저폰, 이 레이저폰은 게이밍폰의 목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120Hz의 주사율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사율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아니라 게임 전용으로 출시된 스마트폰에서 선별적으로 탑재가 되는 사양이었는데요. 작년에 원플러스가 90Hz를 달고 원플러스 7 프로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북미 시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완벽하게 캐치했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고주사율 제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20이었죠.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 출시한 제품이어서 시기적으로 불운한 비운의 제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글로벌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나 120Hz의 높은 주사율을 도입한 첫 번째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었고, 이는 실사용자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9월에 갤럭시 노트 20이 출시되었고, 노트 20의 스펙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20Hz의 주사율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울트라 모델에서만 탑재가 되었죠. 물론 이렇게 주사율을 높이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이미지를 새로 고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크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90Hz 주사율 이상을 지원하는 제품의 비중은 2년 전만 하더라도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었다가 2019년 3분기부터 서서히 상승하더니 2020년 2분기에는 8%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120Hz를 도입하면서부터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것이죠. 실제로 90Hz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제품 중에서 판매 순위 1위는 갤럭시 S20 플러스, 2위는 갤럭시 S20이 나란히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90Hz를 지원하는 화웨이가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주사율 스마트폰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자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의 중국 제조 기업들은 주력 제품에 이러한 90Hz 이상의 고주사율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게이밍 폰 제조 업체들 역시 보다 높은 주사율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원플러스가
90Hz, 즉 기존의 60Hz보다 높은 주사율을 처음으로 도입했었고, 삼성전자는 그것을 상회하는 120Hz를 구현하는 스마트폰을 대대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자 시장 트렌드는 보다 높은 주사율을 구현하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 스크롤링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극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화웨이에 이어서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인 SMIC마저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관련 소식은 암암리의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미국 수교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미 대만 대표부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대만 대사로 칭해 미묘한 파장을 받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이 수교하면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고 정식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를 운영해왔다. 21일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샤오메이친 중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최근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의 소개글을 미국 주재 대만 대사로 바꿨다. 샤오메이친이 공식 직함은 중화민국 대만 주미 대표다. 대만은 미국과 공식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사관을 둘 수 없고 이 때문에 대표부를 워싱턴 등 세계 각국에 두고 있다.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명칭을 쓰고 있지만 샤오 대표의 이런 행동은 대만 내에서 퍼지는 보통 국가 주장과 함께 최근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 혁상 흐름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샤오메이친이 타이틀이 뭐든 그녀는 대만을 위해 노력해왔고 주미 대표처와 함께 미국 측과 최상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샤오 대표는 1971년 대만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대만 타이난에서 자란 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2020년 3월 주미 대표부 대표로 임명됐다. 현대만 여당인 민진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미국은 대만 카드로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첫 여성 주미 대표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반발 때문에 대만 관리들과 접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8월 초 펠릭스 에이자 미국은 복지부 장관을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7에서 19일에는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대만을 찾았다. 에이자 장관은 1979년 이후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급이고 크라크 장관 역시 국무부 관리로는 최고위급이었다. 헨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6일 리광장 뉴욕 주재 대만 경제문화판사처 처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1971년 중국의 가입으로 대만 유엔에서 퇴출당한 이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사실상 대만 외교관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인도, 아시아 등 자유세계는 대만의 진정한 독립움직임에 어떤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까요?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과거 미국의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중국을 같은 편으로 품에 안기 위해 대만과 수교를 단절했던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도 대만과의 외교를 단절했었죠.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과거 소련과 같이 분열될 차례입니다. 대만의 독립은 관문일 뿐입니다. 악의 제국 중국 공산당 체제